그 얼굴을 보자 10년 전과 똑같이 이제는 맨정신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대식 씨, 저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달려드는 저를 보고 아버님도 열정적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매주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마트에 다니는 올해 42살의 우울한 돌싱입니다. 10년 전에 바보 같은 일을 저질러 이혼당하고 쭉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2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시댁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좀 많이 마셨습니다. 친한 동료가 한 잔 더 하자 해서 2차 가서 소맥으로 대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완전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뒷날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에 들어가니 나의 귀염둥이 남편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으면 센스에 집착을 합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현관에서부터 격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뿌리치는 남편을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격하게 이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려 위를 보니,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위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지금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근처에 사는 아버님이 무슨 물건 가지러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대취한 내가 들어와서 남편인 줄 알고 달라붙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늦게 퇴근한 남편이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시누이를 비롯한 온 집안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친가에서도 소문이 돌아서 고향집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감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남들 사는 것 보면 부럽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던 친정아버지를 닮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뒤떨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미워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트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아예 꿈도 못 꾸었습니다. 한번 술 먹고 한 실수가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놈의 술이 웬수다. 그런데도 술을 못 끊고 퇴근하고 오면 혼자 한 잔씩 합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 술 한 잔이 위로가 됩니다. 그냥 조용히 세월 속에 묻혀서 잊어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소문에 아버님도 어머님께 이혼당했다 들었습니다. 재산도 대부분 시어머니한테 주고 시골로 갔다 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은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아버님이 끝까지 나를 안 말렸나 원망도 듭니다. 그래도 내가 시작한 죄니까 아버님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년밖에 안 했지만 시댁에 가서 같이 술 한잔 할 때가 그립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국산 명주를 좋아하는 좋은 술친구였습니다. 마트에서 국산 명주 청아를 볼 때는 가끔씩 아버님 생각도 듭니다. 며느리인 나를 끔찍히 생각하고 너무 잘해주시던 착한 아버님. 이제 60대 초반인데 잘 계시는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재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아버님은 참석 못했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10년이 흐르다니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수에 10년이 흐르고 만회할 기회도 없이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월급 200 조금 넘게 받아 월세 내고 적금 조금 넣고 먹고 삽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매달려서 생활이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오신 과거의 지인분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심하게 인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인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저기요 하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뒤돌아보니 아버님이었습니다.
아 하고 소리가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가, 잘 있었니? 너무 반갑구나. 하고 아버님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습니다. 2시간 있으면 퇴근이니까 요 앞 커피빈에 가서 기다리세요. 알았다. 내 기다릴 테니 천천히 오거라.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커피숍에서 우리 둘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아버님이 걱정스럽게 저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아가 어떻게 지내니? 아버님은 전혀 늙지 않으시고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스타일도 전혀 60대 같지 않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친구 만남 같습니다. 그 모습 보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늙었는데 나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저렇게 생생하다니. 갑자기 심술이 확 치솟아서 쏘아 붙였습니다. 나 이제 아버님 며느리 아니에요.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이제 10년 만에 나타나서 또 아가라고 불러요. 아버님이 갑자기 기가 팍 죽더니 우물쭈물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소식 듣자마자 한 걸음에 왔더니 너 마음 생각도 않고 경솔하게 뱉었구나. 속으로 킥킥 웃으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한우 먹으러 갈 거니까 아버님이네요. 아버님이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며 말했다. 그래 가자. 내가 좋은데 안내할게. 우리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았다며 같이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탔다. 차도 외제차 벤츠였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버님 요새 형편 좋으신가 봐요. 힘들지는 않게 살아 너 비싼 거 사줄 정도는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랜만에 고급 외제차에 대접받으면서 한우갈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고깃집에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대화를 했다. 그날 헤어지면서 아버님이 또 찾아와도 되냐고 물으셨다. 나는 안 돼요 하고 매몰차게 잘랐습니다. 왜 하고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전번 드릴 테니 연락하세요. 직장으로 찾아오시지 마시고. 랩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느낌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뭔가 벅찬 가슴에 잠을 이루기가 어렸습니다. 비록 내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아버님이 반가웠습니다. 무기력한 희망 없는 생활에 한 줄기 빛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이틀에 한 번씩은 연락이 오십니다. 매번 맛있는 집을 데리고 가주십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아버님이 성격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버릇없이 이야기해도 편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완전남이 되어 만나니까 더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니 고맙고 항상 나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아버님께 심술을 부려도 항상 아버님은 양보해 주십니다. 그 양보의 끝이 어딘가 궁금해서 더 심술을 부려봅니다. 어저께에도 맛있는 쌈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옷을 좀 춥게 입고 갔더니 오리털 입고 오지 하고 말했습니다. 옷을 사줘놓고 그런 이야기 해야지 하고 톡 쏘았습니다. 밥 먹고 당장 옷 사러 가자 해서 가서 좋은 것 하나 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나한테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저한테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현숙이가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할 거야. 이렇게 답해주시는 아버님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그런 내세가 납니다. 하루하루 편안한 생활이 흘러갑니다. 아버님께 요즘 왜 생활이 전보다 좋아졌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이혼할 때 거의 재산을 다 주다시피 했다고 들었는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다 주고 겨우 1억 가지고 나왔답니다.
마침 운이 좋아서 친구가 코인 채굴하는데 자기도 채굴을 했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컴퓨터 조립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부품 사가지고 채굴기를 만들었답니다. 친구하고 같이 채굴장을 운영했는데 공단이라 삼업용전기를 쓸 수가 있었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나니 그게 돈이 되어 지금 노후를 편히 산답니다. 지금은 채굴장을 문 닫았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에 방 2개짜리 새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에 넣어두었답니다. 여유가 생기니 제일 먼저 자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며느리가 생각났답니다. 만나서 속죄하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 지인을 만나서 내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왔다 합니다. 그날 내가 남편인 줄 알고 덤벼들었을 때 자제 못한 자신을 자책만이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술 취한 애의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모르겠대요. 아버님은 몸 관리와 마음 관리에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며느리의 요구에 쉽게 허물어지다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상한 인연의 끈에 의해서 평소에도 제가 해달라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속죄하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자기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1달 정도 걸린대요. 혼자서 있을 수 있냐고 하셔서 내가 발끈했지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냐요. 10년도 그냥 보냈는데 1달이 뭐 대수라고. 아주 1년 있다 오세요. 아주 싹 잊어버릴 거니까. 그랬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서 저 걱정 말고 잘 있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더 기분 좋으라고 너무 보고 싶으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오라고 200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가고 나서 혼자만의 쓸쓸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어느새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저녁만 되면 아버님이 문자가 옵니다. 만약에 문자가 안 오면 내가 문자 보내 난리칩니다. 그러던 차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던 마트 동료 직원이 내가 아주 냉담하게 변해버리니까 아주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힘없이 퇴근을 했는데 내가 사는 원룸 앞에서 기다리는 그를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기댈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와서 택시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도쿄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아버님이 주신 주소로 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님 곁에 가야 내가 산다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신 원룸 초인종을 누르자 그리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10년 전과 똑같이 이제는 맨정신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대식씨 저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달려드는 저를 보고 아버님도 열정적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숨기지 말자. 나도 너가 너무 좋구나. 이 마음 숨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국 땅 일본 도쿄에서 밤도 아닌 대낮 오후에 우리 둘은 서로의 성격을 간절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무려 10년을 기다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우리들의 성격 맞추기는 그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외국에서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절의 곳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분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방식과 자세를 이야기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로의 아기적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즐겼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근처에 맛있는 장어덮밥집에 가서
밤새 소모한 원기를 보충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본과 무역을 한 아버님은 일본어가 능숙한 일본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거추장스런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현숙이가 좋아하면 대식씨 고마워 이렇게. 도쿄에서의 2주간이 꿀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 10년 만에 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남자의 채취를 마음껏 느끼고 그기에 편안히 안주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의 10년은 너무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대식 씨와 나는 꿀떨어지는 허니문을 끝내고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마트를 그만두고 원룸도 정리하고 대식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2개짜리 새 아파트는 우리가 쓰기에 너무 안락했습니다. 나는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식 씨와 둘이서 도쿄를 드나들며 무언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배우고 밤에는 그이한테 배웁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가 20년 나는 부부입니다. 자기 나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살아도 돼. 나중에 나 먼저 죽으면 자기 어떻게 살 거야. 그때는 당신처럼 젊은 남자 얻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먼저 죽으면 안 돼. 하고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알았어, 나 열심히 몸 관리할게 하고 바로 꼬리 내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격이 맞는 부부입니다. 이 행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삽니다. 1대 1일 시호 1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을 받아들이면 내일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추운 날씨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 글이 따뜻한 차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